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지난 10년 과연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2010년대의 끝날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가 지날 때 다사다난했던 이라는 어귀를 자주 쓰는데 그야말로 지난 10년 또 작년은 다사다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번영의 시절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과 우려의 시대가 공존했고 소통의 세월이었지만 단절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고 낙관과 비관이 함께 있었고 화합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불협화음이 강조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또 미국의 세기가 끝난 시대다라는 역사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6명의 아주 뛰어난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지난 10년을 평가하는 칼럼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니스트의 시각으로 본 지난 10년 어떤 시절이었는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해석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들의 배경으로 봐서 유수한 언론사들의 기자들이고 칼럼니스트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경험이 많은 필진들인데 참고사항이 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The Decade of Unraveling 그런 뜻입니다. 헝클어진 것을 푸는 10년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데나 밀반 기자의 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고 예일대학 출신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2010년대는 티파리의 세금 또 가버먼트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반항과 반란은 흑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나온 것 또 여성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가 나온 것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분열은 인종적, 종교적 소수, 또 여성의 위협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는 풀이입니다. 그 저항은 백인, 크리스천, 남성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다수와 소수가 바뀐다. 즉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사라진다 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의 출현도 이제 문제인데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이 언론가 막히니까 혐오감이라든가 극렬주의라든가 중상모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성행하게 된 것이 이 사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반이민, 반소수의 정서가 크게 강화가 됐고 정부가 마비된 상태를 보인 적이 많이 있었고 환경 문제, 총기 문제 해결에 실패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상에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The Decade of Sharing 그런 뜻입니다. 나눔의 10년이다 하는 얘기인데 몰리 로버트 기자의 글입니다. 주요 언론들의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기술 문제, 교육 문제 전문 기고갑니다. What's on your mind? 이런 질문이 일상적인 질문인데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모든 공간에 나타나는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가감없이 제3자에게 공개가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인가 또는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성공한 배경도 자신의 어리석음 또 자신의 치부를 전체에게 공유해서 결국 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e Decade of Anxiety 걱정과 우려의 10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니퍼 루빈의 글인데 아주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의 세월을 우리가 살았지만은 실업률이 50년 내에 최저 기록이고 증시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청소년을 살해하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이 레이시즘, 인종주의가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감이 있었다.
또 정부로부터의 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독재자, 살인자가 미국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 또 언론의 자유, 또 인권 보호가 약화가 됐고, 그래서 어린이 프로의 인기 진행자였던 미스터 라저스가 선한 사람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간의 친절함, 사랑함, 수용함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미국이 국가적인 평정을 되찾을 것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국격은 decency, 품위, character, 인격 이것이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는 The Decade of Dissonance입니다. 불협화음의 10년이었다 하는 지적인데 크리스틴 엠바 기자의 글입니다. 사회교육과 국제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데 지금 낙관과 비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Great Recession이 확실하게 끝나고 그러나 젊은이들은 2개, 3개의 잡을 가져야만이 생존할 수 있었고 빚이 늘어나고 병원비도 늘어나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 커지고 계층 간의 단절감도 더 커진다. 소득 불균형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이 번영을 하지만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Democratic Socialism, 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소셜미디어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는 더 단절된 감을 보이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어봐야 불협화음은 더 커지더라 하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The Decade of Ouroboros, 용이 꼬리를 무는 것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10년이었다 하는 지적입니다. 알렉 기자의 글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최연석 칼럼니스트입니다.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사진을 교환하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무수히 잘못된 정보를 얻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닌 것인지 긴지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사실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곳일 뿐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1인 방송 같은 거,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논리에 집착하는 거,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The Decades of Retreat, 후퇴의 10년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세뮤얼슨, 경제 전문 기자인데 뉴스윅 기자입니다. 지난 10년은 The End of America Century, 미국의 세기가 끝이 난 10년이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1941년도에 아메리카 센츄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재건에 나선 미국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하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의 증진이라든가 네토가 생기고 분쟁에 미국이 협상자로 나서고 또 국내적으로는 법치가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신장이 되고 선거제도가 더 강화가 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전성기 50년, 60년대에 유럽과 일본이 회복이 되고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바로 이때가 미국의 전성기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내셔널리즘, 국수주의에 대한 반격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고 중국의 교역이라든가 국방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질서가 재편성이 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해서 시카고 한인사회 지난 10년은 어땠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The Decade of Decline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의 10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인사회의 고령화가 계속이 되고 있고 새 이민은 오지 않고 2세, 3세들은 떠나고 그 결과로 상권이 약화되고 이민교회의 교세도 줄어들고 언론사들은 폐점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를 태동시켰던 동호회 회원들, 가나협회 회원들, 이 많은 선구자들이 세미타리로 자리를 이미 옮겼습니다. 또 남부 상가의 상권을 일으켰던 1세대 상인들도 대부분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후속 생업의 수단이 별로 신통하게 나온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문화 적응의 노력을 우리가 그동안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 상태의 개선이 지난 10년 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고령자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쪽으로 이주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가는 정말 시카고에 김씨, 이씨, 박씨 라스트 네임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제 시사해설 계속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군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군사시설 공습으로 25명이 사망하자 이라크 시위대 수천 명이 현지 시간 오늘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격렬한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미 대사관 앞에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시아파 민병대의 깃발을 흔들며 성조기를 불태우고 대사관 외벽을 부수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교회 총격 사건 총격범 사살과 관련해 교회 내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한 텍사스 주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총격 사건을 겪은 텍사스 폴트버스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 경비원들의 대응을 거론하며 이 영웅들과 그들에게 무기 소지를 허가한 텍사스법이 인명을 구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앞서 텍사스 폴트버스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에선 지난 29일 키스 토머스 키너닌이라는 남성의 발포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 경비원의 대응 사격으로 커너닌은 발포 6초 만에 사살됐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교도 관양성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한쪽 팔을 높이 들고 나치식 경례를 하는 사진이 이달 초에 공개된 이후 수사에 착수한 주 경찰 수사관들이 어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페이지 요약본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사관학교에서는 사진 공개 훨씬 전인 몇 주일 전부터 이 같은 나치식 인사를 교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계속해서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를 받은 짐 저스티스 주지사는 사진에 나타난 34명의 생도 전원을 퇴학시키고 4명의 교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동남부를 강타하고 있는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게리 워보이스 경찰부청장은 오늘 코바고 지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이들이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총 3명으로 추정했는데 호주 동남부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사망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빅토리아주 동부 이스트 깁슬랜드 지역의 주민 4,000명은 산불이 덮치자 해변으로 피신해 모래사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오늘 밤 자정에 네이브 피어에서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 다운타운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여러 곳에 길이 막히고 보안 경계가 펼쳐집니다. 다운타운으로 가는 여러 대중교통 수단이 오늘 무료로 운행됩니다. 일리노이주 인구가 금년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년 감소 인구수는 51,250명, 6년째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소 인구는 약 16만 명입니다.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카요리가 자주 출현해 애완견 등 가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썬데이에만 시카고 시내에서 4건의 카요리 신고가 있었습니다. 쿡카운티 지역에만 약 2,000마리의 카요리가 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만날 경우 절대로 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 보이겠고 오후 들어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도로가 결빙돼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3도. 2020년 새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최고 40도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6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9도. 금요일 비가 내리다 밤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20년 새해 KCBS 모든 애청자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